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 베를린의 마지막 방어를 책임진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헬무트 바이틀링, 독일군의 최후까지 도시를 지키기 위해 싸운 사령관이죠. 코수염의 몰락과 독일의 패배가 다가오던 순간 바이틀링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베를린을 지키려 했습니다. 오늘은 바이틀링이 남긴 발자취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죠. 바이틀링은 1891년 독일 작센주에서 태어나 전형적인 장교의 길을 걷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바이틀링은 전선에서 용맹을 떨치며 1급 철십자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이 훈장은 그 당시 독일군이 전장에서 큰 공을 세운 군인들에게 주던 최고의 영예 중 하나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바이틀링은 군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독일 제국이 붕괴하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되는 혼란 속에서도 그는 군에 남아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코수염이 독일을 장악하고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바이틀링은 포병연대의 지휘관으로 참여했고 이후 프랑스 침공, 소련 침공 등 주요 작전에 참여하면서 점차 명성을 쌓아갑니다. 특히 1941년 독일이 소련을 침공한 바르바로사 작전에서 그는 주요 지휘관으로 활약했습니다. 초기에는 독일군이 소련을 상대로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독일군은 점점 열세에 몰리게 됩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와 쿠르스크 전투에서의 패배는 독일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고 바이틀링 역시 이러한 패배의 여파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이틀링이 현대 역사에서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베를린의 최후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1945년 독일은 소련군의 압박 속에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부 전선에서 밀려오던 소련군은 마침내 독일 본토에 도달했고 베를린을 포위하기에 이릅니다. 당시 소련군은 오데르나이세 강을 넘어 젤로 고지로 진격 중이었고 바이틀링은 고트하르트 하인리치가 이끄는 비스툴라 집단군의 기갑 지휘관으로 임명되어 소련군을 저지하기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우수한 전술을 통해 소련군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결국 압도적인 소련군의 물량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바이틀링도 베를린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죠. 1945년 4월 22일 코수염은 바이틀링이 소련군에 맞서 싸우지 않고 퇴각했다는 보고를 받자 그를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였고 바이틀링은 직접 코수염의 벙커로 찾아가 자신이 전선을 지키고 있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처형 명령은 철회되었고 바이틀링은 다시 베를린 방어를 총지휘하게 됩니다. 4월 26일 바이틀링은 코수염에게 베를린 방어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동쪽에는 국민돌격대, 동남쪽에는 기갑척탄병사단, 남쪽에는 기갑사단, 서남쪽에는 기갑척탄병사단, 서쪽에는 유겐트와 국민돌격대, 북쪽에는 공수사단을 배치했고 시내 중심부는 비렐름 몽케 소장의 무장 친위대가 방어를 담당하는 계획이었죠. 서쪽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유겐트를 배치한 것은 바이틀링의 뜻이 아니었으나 부대 해산 명령이 혼란 속에서 실행되지 못합니다. 바이틀링의 방어 계획은 코수염에게 칭찬받았지만 당시 상황은 이미 절망적이었습니다. 독일은 모든 면에서 소련군에게 압도당하고 있었고 베를린 방어전은 사실상 소련군의 승리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4월 27일 코수염은 소련군의 진격을 늦추기 위해 베를린 지하철을 침수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으로 인해 터널에 피난해 있던 수천 명의 독일 군인과 민간인이 익사합니다. 바이틀링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터널은 여성과 아이들로 가득 찬 피난처였고 갑자기 물이 차오르자 공황 상태가 발생해 많은 이들이 계단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물은 약 3m 높이까지 차올랐고 몇 시간 동안 이어진 혼란 속에서 많은 이들이 익사했습니다. 완전히 포위된 베를린은 독일 내 다른 지역과의 모든 연결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베를린 시가지는 격렬한 전장의 한복판이 되었고 소련군은 방어가 치열한 건물들을 하나하나 격파하며 전진했습니다. 독일군은 도시의 상징적인 건물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저항을 펼쳤지만 소련의 자주포는 강력했고 독일 주요 건물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독일군은 절박한 전투를 이어갔지만 가망이 없었습니다. 결국 4월 30일 코수염은 벙커에서 생을 마감하고 5월 2일에는 독일의 상징인 나이히스타크 내부까지 완전히 점령됩니다. 소련이 베를린을 장악하자 더는 저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바이틀링은 항복을 발표하고 소련군에 투항했습니다. 전쟁 후 바이틀링은 소련에 의해 체포되었고 1955년까지 포로 생활을 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낙지에 협력한 군인이라는 점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베를린 방어에서 보여준 그의 책임감과 전략적 능력은 군사 역사에서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독일의 최후를 함께한 사령관 헬무트 바이틀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탈리아군 항복 속도로 영상이 제작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